감자를 건져 올려서 낮은 온도의 튀김기에다 이제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걸 튀긴다고 하지 않고 보통 이제 블렌치, 영어로 블렌치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면 약간 데친다라는 뜻인데 그 기름에 데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300도 화씨 정도 되는 온도에서 저온에서 그거를 한번 좀 튀겨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그거를 건져 올려서 식혀요. 식힌 다음에 이제 오더가 들어오면 다시 고온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 이제 그런 감자튀김 텍스처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파이브가이즈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한국에 또 들어와 있는 최근에 핫한 브랜드죠, 파이브가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이브가이즈 하면 가보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자튀김이죠. 물론 햄버거도 이렇게 정말 미국 햄버거 스타일로 막 기름지고 막 뚱뚱하고 막 이렇게 된 것도 정말 맛있긴 한데, 파이브가이즈의 가장 큰 묘미는 감자튀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갈색 종이봉투에 막 넘치도록 담아주는 그 감자튀김이 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요리사 출신이잖아요. 파이브가이즈의 감자튀김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사실 알려드릴게요. 파이브가이즈는 1986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이것도 칙필레랑 비슷하게 지금까지 가족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파이브가이즈도 정말 본사 자체의 매출이 1조 7천억 원 정도로 이제 보통 다른 프랜차이즈들하고 비교를 해도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고요. 파이브가이즈는 기본적으로 메뉴가 4가지에서 파생돼서 8가지가 총 있다고 보시면 돼요. 햄버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햄버거는 이제 패티가 하나 들어가는 거고, 치즈버거는 그 위에 치즈가 올라가는 햄버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버거 패티 위에 베이컨이 올라가는 베이컨 버거가 있고, 치즈랑 베이컨이 다 같이 올라가는 베이컨 치즈버거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조금 더 미니 버전인 리틀 버전으로 이 4가지 종류가 다 있고요. 그래서 리틀 버전에서 4가지, 일반 레귤러 버전으로 4가지가 있어요. 파이브가이즈에 가시면 주문을 하실 때 무조건 베이컨 치즈버거에 올더웨이로 드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드시면 제일 맛있습니다. 사실 파이브가이즈라는 브랜드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게, 우리는 무조건 프레시 소고기를 쓴다, 프레시 비프 패티만 쓰고 땅콩 기름을 사용하고 어떤 매장에도 냉동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프레시를 쓴다는 거죠. 얼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물론 되게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심지어 사실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매장에 냉동고가 하나도 없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인 건 맞기는 해요. 보통 그렇게 하는 일은 거의 없고, 매장에는 냉동고는 보통 분명히 있고요. 냉동하면서 나가는 음식들이 대체로 있는데, 심지어 프랜차이즈가, 그러니까 매장을 가맹점을 되게 많이 두어야 하는 프랜차이즈가 냉동고가 없다는 거는 사실 되게 칭찬받아야 할 일인 거죠. 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프레시한 고기를 씀으로써 고객들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신선한 재료를 쓴다라는 것도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케팅적으로. 근데 사실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냐라고 질문을 하면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케팅적으로 슬로건으로 내걸기가 되게 좋은 거지, 오퍼레이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냉동고가 없으면 장사를 하는 초반에는 버리는 웨이스트가 종종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극복하고 나면 정말로 냉동고가 필요 없는 시점이 와요. 사실 프레시 패티를 만들어 놓으면 24시간 안에만 소진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오후 3시에 만들어 놓으면 내일 오후 3시까지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만 잘 조절해서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사실상 그거를 파이브가이즈 같은 브랜드는 특히나 그거를 뭐 소진이 안 돼가지고 냉동고에 얼린다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냉동고를 두지 않고 무조건 프레시로만 돌리는 게 뭐 되게 어려운 일이냐라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뭐 저는 파이브가이즈 일해본 적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해본 많은 레스토랑이나 그런 데서도 그런 시그니처 메뉴들은 실제로 저희는 냉동고를 쓰지 않고 무조건 프레시로 돌리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어렵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감자튀김, 파이브가이즈에서 거의 시그니처라고 하면 물론 햄버거도 있겠지만 이제 감자튀김이 전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자튀김을 전 딱 먹었을 때, 제가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만든 감자튀김이랑 되게 텍스처나 맛이 되게 비슷해서 얘네들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감자튀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서도 공정 과정을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만드는 과정은 이거를 이제 프랜차이즈화해서 시스템화로 만드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기구도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비슷합니다. 감자튀김의 맛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감자가 제일 중요해요. 감자를 이제 어떤 종류의 감자를 쓰느냐, 얼마나 프레시한 감자를 쓰느냐에서 맛이 갈리고, 감자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일단 파이브가이즈에서 사용하는 감자는 대체로 러셋 포테이토가 많고요. 그러니까 러셋은 뭐 파이브가이즈뿐만이 아니라 여러 레스토랑들이나 북미에서 대체로 많이 사랑받는 감자 품종인 것
같아요. 러셋 포테이토라고. 한국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뭐 수미 감자라는 품종을 쓴다고는 하는데 파이브 가이즈에서 만드는 그런 감자튀김의 텍스처가 나오려면 사실 러셋 포테이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 종류가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공정하냐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어떤 기름에 튀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감자 품종을 러셋 포테이토를 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공정 과정을 어떻게 하냐인데, 파이브 가이즈의 감자튀김의 공정 과정은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감자를 일단 잘라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펀처이라고 하거든요. 그 감자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그 레버를 쭉 당기면 그 밑에 이제 그 감자튀김 모양으로 된 이렇게 그물망으로 된 그 칼날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감자가 쭉 들어가면서 밀려가지고 쭉 나오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는 그걸 벽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밑에다가 쭉쭉쭉 내렸는데, 저희는 이제 엄청나게 파이브 가이즈처럼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소량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문제는 이걸 이렇게 하면 팔이 너무 아파요. 진짜 너무 아파요. 어깨가 빠질 뻔했어요 그거 하면서. 근데 이제 파이브 가이즈 같은 그런 대량으로 그거를 처리를 하는 데는 보니까 싱크대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걸어놓고 이렇게 찍더라고요. 이 옆방향으로. 그래서 감자를 넣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에다가 담습니다. 이제 물에다가 담는 이유는 감자의 전분기를 빼려고 하는 건데, 전분기가 많은 상태에서 감자를 튀겨버리면 우리 꿔바로우 같은 거 먹을 때 감자 전분을 튀기면은 그 겉에 나오는 그 되게 찐득찐득한 텍스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자의 그런 전분이 많은 상태로 조리를 해서 튀겨버리게 되면 감자튀김이 우리가 먹는 그 감자튀김의 텍스처가 안 나오고요. 되게 찐득찐득하고 바삭함이 전혀 없는 그런 감자튀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전분을 한번 쫙 빼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는 뭐 24시간 넣어놔도 되고, 그래서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은 무조건 넣어놓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감자 전분을 쫙 빼서 그 감자를 건져 올려서 낮은 온도의 튀김기에다 이제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걸 튀긴다고 하지 않고 보통 이제 블렌치, 영어로 블렌치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면 약간 데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기름에 데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300도 화씨 정도 되는 온도에서 저온에서 그거를 한번 좀 튀겨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그거를 건져 올려서 식혀요. 식힌 다음에 이제 오더가 들어오면 다시 고온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 이제 그런 감자튀김 텍스처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파이브 가지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고, 두 번째 방식은 그 전분을 뺀 감자를 다 건져 올려가지고 한번 그걸 물에다 한번 삶아요. 근데 삶는데 그것도 펄펄 삶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다 뭉개지니까, 감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한 70%에서 60에서 70% 정도만 익게끔 조절을 해가지고 삶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알바생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조리 기술은 아닌 것 같고, 웬만한 요리사들 정도 수준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건져 올려서 식혀요. 근데 식히면서도 어쨌든 잔열이 있으니까 잔열 때문에 감자가 계속 익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산해서 쿡을 해야 돼요. 그거를 식힌 다음에 그거를 아까 파이브 가이즈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저열에다가 한번 다시 데쳐요. 기름에다가 데친 다음에 건져 올려서 마지막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고온에다가 다시 튀겨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도 있고, 세 번째 방식은 똑같이 다 하는데, 뭐 물에 삶아도 되고 안 삶아도 돼요. 물에 데치면은 기름에 데치는 게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되겠고, 물에 안 데치면은 전분만 빼내가지고 바로 기름에 초벌을 하는 그 단계가 들어가겠죠. 그 단계를 하고 바로 냉동고를 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가 보통 냉동고에 얼려가지고 바로 튀겨지면 되게 크리스피하거든요. 되게 바삭바삭하게 잘 돼요. 그래서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라요. 뭐 장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거를 적절하게 조합을 잘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맛을 그냥 끌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파이브 가이즈의 감자튀김 텍스처에 좀 더 바삭함을 원한다. 그럼 마지막에 초벌을 해놓고 그걸 냉동고에 얼려야 돼요. 그걸 냉동고에 그대로 얼려놓고 오더가 들어오면 꽝꽝 온 감자튀김은 딱 그 우리가 코스코 같은 데서 사는 감자튀김의 텍스처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바로 감자 튀김기에 넣어가지고 튀겨버리던가, 조금 감자의 맛을 더 살렸으면 좋겠고 겉에 크리스피함은 조금 덜 해도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냉동고에 얼리지 말고 기름에 초벌을 한 다음에 바로 오더가 들어올 때 고온에다가 튀겨버리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조리를 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수제 감자튀김이라든지 파이브 가이즈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감자튀김의 텍스처가 나오는 거죠. 근데 파이브 가이즈 같은 경우는 물에 데치진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일이 워낙 많고, 사실 프랜차이즈화 하는 과정에서 일이 너무 많아진다고 판단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일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오퍼레이션적으로 뭔가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잡아놓으려고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물에 한 번 더 데친다고 해서 맛이 특별히 뛰어나지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마케팅이나 영업 쪽이나 이제 그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쪽에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이런 성공하는 브랜드에서 이런 맛 자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여기가 맛있고 여기 햄버거가 맛있고 감자튀김이 다 맛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 먹는 거는 음식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역사적으로 이루어놓은 막 그 브랜딩이라든지 그 음식으로 인한 신뢰도라든지 그런 거를 사실 돈 주고 사 먹는 거거든요. 파이브 가이즈랑 비슷하게 이제 맛을 내는 감자튀김을 파는 매장들은 사실 널리고 널렸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정보화 시대고 누구나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브가이즈나 뭐 쉑쉑이나 그런 유명 브랜드들을 가는 이유는 그 브랜드들이 개척해놓은 본인들이 고유한 브랜딩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제 생각에는 파이브가이즈 감자튀김이랑 저희가 레스토랑에서 만드는 감자튀김이랑 다른 그런 수제 감자튀김 가져가지고 세개 블라인드 테스트 시켜놓으면 전 못 맞힐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전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에서 그런 거를 느낌을 내고 싶으시거나 이런 거를 파시고 싶으신 분들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조리를 해서 파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파이브가이즈 감자튀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에 감자튀김 기회 되시면 한번 만들어 보셔가지고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